다정하게 걷고 있는 꼬마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지도 않고 씩씩하게 걷고 있었고요. 그런 아이를 엄마는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이가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말았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쿠 하면서 많이 놀랐지만 정작 아이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툴툴 털고 혼자 일어나 봐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보시더라고요. 스케이트나 아이스하키를 시작하는 선수들도 그렇답니다. 연습생 시절 가장 먼저 익히는 게 쓰러지는 법. 좀 더 정확하게는 쓰러지면 일어서는 법을 익히는 거래요. 많이 넘어져 봐야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 잘 일어나는 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넘어지고 일어났습니다. 7전 8기의 정신으로 버틴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시간, 저희가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안예은입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구름의 태동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맛있는 라디오 안예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지병이 있는데 제가 제 한계를 알기 전까지 절대 옆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넘어져도 힘들어해도 그냥 저한테 다 맡겨주셨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게 참 운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자제분들을 더 강하게 키우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슈퍼마켓에 심부름도 보내시고 길도 찾아보게 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아이 때부터 터득하게 하신다고요. 달리 해석하면요, 예전에 비해서 더 강해져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많이 넘어진 만큼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법,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원고를 읽으니 어렸을 때 심부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정말 제가 많이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의 나이 때 고등어를 한 토막 사오라고 마켓에 보내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길래 나가봤는데 고등어가 벤치에 이렇게 홀로 외로이 앉아있고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GPS가 있어서 잘 찾아오나요? 모르겠네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주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퀴즈도 하루 쉬고요. 좋은 우리 음악을 더 넉넉히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까지 공연앤 전시 초대 선물 안내해드릴게요.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문화 비축기지 T4에서 전시 블랙무드 여백의 반영을 선보입니다. 전시와 공연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네요. 조선 회화 작품을 기반으로 수묵화의 정서와 기법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셨다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조화롭게 선보일지 문화적인 갈증이 채워질 것도 같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새쌍, 9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역시 새쌍을 초대합니다. 초대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앞머리에 블랙무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0302, 샵 0302번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선물도 자랑하겠습니다. 예술인 강재원의 한우구이 이 정도는 돼야지 협찬 한우 한돈 세트, 설탕 대체 천연 감미료 라칸토, 정성을 다하여 수제로 만든 전통식품 곳간 수제 호두강정, 저희는 이런 선물을 갖고 있고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실 건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의 이자람 노래의 그림 연주로 제3의 시간 들으시겠습니다. 머리를 낮게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게 나무 사이로 달아나지 않게 머리를 낮게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게 나무 사이로 달아나지 않게
아침 햇살을 거둔 곳으로 한 걸음씩 발자국들을 또 한 걸음 발자국을 남기네. 여윈 달빛을 삼킨 부리로 메아리 퍼지는 먼 곳으로 노래를 하네. 노래를 하네. 에헤이야 에헤이야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날개와 주춤거리던 가는 다리는 새벽 넘어오던 그곳으로 아침 햇살이 멈춘 곳으로 한 걸음 길게 내딛고 또 한 걸음 멀리 달려가 날개를 열고 날아올라 머리를 낮게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게 나무 사이로 달아나지 않게 낮게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게 나무 사이로 달아나지 머리를 낮게 숨을 죽이고 들키지 않게 나무 사이로 달아나지 않게. 그림 연주 이자람 노래로 제3의 시간 듣고 오셨습니다. 4666님께서요. 이번 한 주 예은씨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긴장이 어느 정도 되셨을 텐데 예은씨도 주말에는 푹 쉬시기를 바라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평일과 주말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시간관념은 일하는 날, 일하지 않는 날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언젠가 쉬는 날에 이 4666 선생님 문자 떠올리면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76님께서요.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그냥 한때의 꿈으로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그냥 듣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참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운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좋아하는 일이 정말 일이 돼버리는 그런 순간은요. 되게 내가 이 일을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요새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안 올까 하는 때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5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기획한 관광 홍보 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 2탄이 요즘 인기라고 하네요. 1탄은 가수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노래로 잘 알려진 영상으로 소위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렸죠. 1억 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SNS를 통해서 시즌2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경주, 안동, 순천, 양양 등의 10개 도시를 배경으로 이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음원은 민요와 힙합을 조화시켰다니까 더 기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 봤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 영상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거는 서산편인데요. 바지락을 캐러 가는 주민들을 태운 경운기 수십 대가 드넓은 갯벌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벌써부터 조회수가 엄청나던데요. 한국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실 건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갯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도윤의 클라리넷,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갯벌 듣고 오셨습니다. 노을에 기댄 하루. 암자라 부르기도 송구한 조그만 토굴, 그 앞마당에서 나는 버선발로 춤을 추었다. 고요가 드리운 뜰에 춤을 추며 잔디밭을 돌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일시에 소리가 멎은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광자 작가님의 수필집 춤을 추면서에는 홀로 고요가 드리운 뜰에서 춤을 추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와닿았습니다.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행위 자체를 넘어서 커다란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가수들도 매일 부르는 노래지만 어느 순간 노래의 느낌이 다르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노래와 나 단 둘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울컥해지는 감정이 올라오죠. 살아가면서 고요히 맞게 되는 뭉클한 시간들, 그런 시간이 종종 찾아와서 메마를 수 있는 우리네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록빛 달과 향을 가지와 마음속에 나고 그 낙원 속에 나
최윤상, 장구, 이항휘, 생황,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상은 선생님 노래로 파라다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6893님께서요. 노래하는 분들은 감수성이 남다르던데 안예은 씨도 마음이 상당히 여릴 것 같아요. 그런 감수성은 타고난 거겠죠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리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로보트고요. 감정이 결여돼 있다고 친구들이 로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여리신데 저를 그래서 너무 싫어하세요. 하소연 같은 것도 제가 잘 못 들어드리고 저는 항상 해결책을 드리는 성격이어서 전혀 여리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가끔 신기해요. 어떻게 이 곡을 쓰는지 좀 신기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7088님께서요. 일주일 내내 밥을 너무 안 챙겨 먹어서 주말에는 마트 가서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가야 세일을 많이 하니까 좀 늦게 장 보려고 해요 해주셨어요. 밥을 잘 드셔야 될 텐데 왜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쵸, 이 타임 세일. 굉장히 좋죠. 뭔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455님께서요. 친구가 추천해서 며칠 전부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국악이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네요 해주셨어요. 그쵸? 이게 되게 흥미로운 음악들도 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도 있고 좋은 음악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걸 저도 DJ 대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783님께서요.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문 앞에 떡을 걸어놓고 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풍경인데 참 정겨웠어요 해주셨는데 그쵸? 저도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을.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문을 직접 두드려서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이제 시국인지라 그래도 걸어놓고 가신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음악 듣고 오시겠습니다. 꽃별 외 여러분께서 연주해 주신 새벽숲.
꽃별 외 여러 연주자분들이 연주해주신 새벽숲, 그리고 신주희 외 여러분께서 연주해주신 아름다운 추억 듣고 오셨습니다. 7890님께서요. 국악방송 들으면서 좋은 곡은 제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벌써 작은 수첩에 절반까지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수첩에 적으신다는 게 참, 저도 뭔가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이 시작되었던 세대여서 굉장히 수첩이라고 하시니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맛집을 수첩에 혼자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혼자서 별점도 매기고 막 위치도 적어놓고 그랬었는데 꾸준히 하진 못했습니다. 2563님께서요. 작사 작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쭤봐도 되나요? 공부를 좀 해야겠지요? 곡 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거 일단은 곡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거나요?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하는 방식이 작곡가들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서 자기 방향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작곡법을 배운 사람이긴 하지만 물론 필요할 때가 오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배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느끼는 작곡법이라는 거는 곡에 좀 더 탄탄하게, 곡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는, 그러니까 기둥을 더 센 거를 박아주면서 건물을 좀 더 튼튼하게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오히려 피아노로 곡을 쓰는 친구들보다 보컬인 친구들이 발라드 같은 걸 훨씬 잘 쓸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저는 악기를 하나 먼저 배워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악기, 뭐 피아노라거나 기타라거나 제일 접근성이 용이한 악기를 하나 배우셔서 그러다가 이제 곡도 써보시고 가사도 써보시고 하시다가 근데 내 노래는 왜 이렇게 귀에 안 감길까, 내지는 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만 느껴질까라고 하실 때쯤에 작곡법을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사는요,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 2563님의 곡도 들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는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저의 은인이신 유희열 선생님의 연주로 공원에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매미소리 사라진 자리에 빨간 고추 잠자리가 아름답게 비행하고, 폭염이 사라진 자리에 들판의 곡식들은 알알이 익어갑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연의 신비, 그리고 그 아래서 저절로 겸허해지는 마음. 그래서 시인 김현승은 가을을 기도의 계절이라 했던가 봅니다. 올가을엔 부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밴드 아프리카의 밀양아리랑 이루어지이다를 들으며, 아리랑이란 마법의 주문으로 온 세상 풍요로워지는 행복한 가을을 기원합니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따라 넘어간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저편에 그곳으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어디요 디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리아리랑 어디요 디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지섰다 할도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지섰다 할도 듯이 날 좀 보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아프리카의 밀양아리랑 이루어지이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그곳은 사철꽃이 피는 곳, 그대 나를 부르시면 나비처럼 날아가.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지고 집 가는 시간 잘 있었나요 오늘. 마주 앉아 이야기해요 맛있는 6시에.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발걸음 가볍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달림이 마주 나오는 시간. 맛있는 6시엔 우리 지금 당장 만날까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예결의 백초 민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민요와 찾아왔어요. 서도민요 금두렁 타령 소개해드릴게요. 황해도에서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민요이기도 하니 금두렁 금두렁의 뜻은 혹시 코를 걷는 듯한 소리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금두렁 타령에서는 섬세한 감성과 상황을 표현하는 일이 많은데요.
절이 짧게 구성되어 있고 꽤나 쉬운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림이 그려지듯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바로 첫 절부터 재미있는 가사와 함께해서 더욱 몰입할 수 있는데요. 놀구나 싶은 마음 태산과 같은데 원수의 금전이 허락질 않네. 이 가사는 돈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정말 재밌죠? 세월이 가기는 바람결 같고요. 인생이 느끼는 흐르는 물 같네. 이 부분은 마치 짧은 시와 같이 수채화 물감처럼 머릿속에 산과 계곡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더욱 재밌답니다. 후렴이 아주 짧은 것도 특징인데요.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은 금드렁금드렁 짧은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또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번갈아 부르면서 짧게 가창하기에도 좋고 재치 있는 가사를 즉석에서 꾸며내기도 참 좋답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민요이기도 하니 금드렁금드렁의 뜻은 혹시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저 예결이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도민요 금드렁 타령을 소개해드렸어요. 가을에도 예결이의 백초민요 함께 해주세요. 안녕! 금드렁 놀구나 싶은 마음 대산과 같은데 원수의 금전에 허락질 않네. 금드렁 바람에 불리는 갈대화 같이도 변하기 쉬운 거 사람의 맘인세. 금드렁 금드렁 간단해가 누나 요정님 버리고 송성령 고개로 나 넘어간다. 금드렁 이부영 저부영 상부영 살자도 사람의 간장만 건네지 마라. 금드렁 금드렁 9월 10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2부 시작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최경만의 소리로 금드렁 타령 또 다른 느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2567님께서요. 요즘 주말마다 뭉쳐야 찬다 2 보는 재미에 삽니다. 축구 잘하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 프로그램 진짜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1467님께서요. 드라마 다시 보기로 예전에 봤던 드라마들을 챙겨보고 있어요. 요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1을 다시 보고 있는데 힐링 드라마네요. 예은님의 힐링 드라마는 뭔가요? 해주셨는데 일단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는 제가 지금 몇 년째냐 13년도부터 팬으로 살고 있는 조정석 배우님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저도 이거 본방사수 정말 꼬박꼬박 했었고 일 때문에 못 보면은 다시 보기 바로바로 퇴근하자마자 보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요새는요 MIU 404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지금 3번째 보고 있어요. 계속 봐요. 계속 그냥 그 쳇바퀴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계속 끝나면 또 보고 끝나면 또 보고 11개짜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9074님께서요. 임영웅 씨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예은님도 임영웅 씨 팬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맞나요? 두 분 콜라보 하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해주셨는데 그쵸. 이때 한창 제 활동 시기와 임영웅 선생님의 우승하신 그 시기가 딱 겹쳐버려가지고 근데 임영웅 선생님이 그때 프로그램에서 제 노래를 불러주셔서 기사가 정말 엄청 많이 나갔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도
꼭 질문에 임영웅 선생님 성함 세 글자가 올라와 있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기사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귀찮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는 아직 못했지만요. 그래도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성격상 한마디도 못하고 팬이에요도 그 네 글자도 덜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말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용안을 영접하고 왔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음악 하나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은경의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안녕 하고 떠나간 자리에 노을이 안녕 하고 다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오늘도 안녕하셨나요? 맛있는 라디오 안예은입니다. 안예은의 OST.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면서 곡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사극 OST로 제 곡이 많이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 방영했던 MBC 월화 드라마 역적은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인데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OST의 대부분에 직접 참여하면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우분들까지도 함께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POP 스타 5 경연 당시 봄이 온다면이라는 곡을 불렀을 때요. 이 무대를 역적의 김진만 총감독님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역적의 첫 기획 단계였는데 경연 방송을 보시곤 그때부터 이 노래를 테마로 해야겠다. 상징적인 곡으로 지목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다른 OST 작업까지 함께 하게 됐고요. 이 드라마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곡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본격적인 OST 작업이었던 데다가 OST 대부분을 제가 쓰기도 했고요. 드라마 스케일도 너무 커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고 혹시나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목소리와 제 노래와 역적이라는 드라마가 잘 어우러져서 다행히도 시너지가 난다는 호평을 받을 때 정말 즐겁게 홍길동처럼 날아다니며 작업했던 기억도 납니다. 조선 연산군 시기 민중봉기를 다룬 사극 드라마 역적.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라는 이 가사처럼요. 코로나로 먹구름이 드리운 요즘 만라 가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예쁜 빛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만 새들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다같이 만세를 불러 만세를 불러 불장이 갑니다. 코끝을 간지를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K-pop 스타 5 탑6 무대 때 했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약간 나가자 싸우자 이런 느낌으로 썼었는데 정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의 장면에 쓰이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노래의 첫 등장 장면이 3화였을 거예요. 김상준 선생님께서 맡으신 아모게라는 그 노비가 누명을 쓸 뻔하다가 역전을 확 판을 뒤집어 버리면서 이 발소리부터 딱 나오는데 그 달무리라는 노래 화요일에 소개해드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와, 저게 내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굉장히 통쾌한 장면에 쓰였기 때문에 이 봄이 온다면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역전의 순간에 항상 쓰였던 기억이 나네요. 뭐 홍길동 패거리가 마을을 되찾았을 때라거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나게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때는요, 제가 데뷔 앨범 내고 2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벌써 OST 후보에 오르다니, 물망에 오르다니, 앞으로 조금만 열심히 하면 OST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미팅을 갔었는데, 감독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하나하나의 성격이라거나 서사라거나 이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너가 앞으로 다 쓸 거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다시 없을 일이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는 없을 일이라고 확신해요. 정말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해준 드라마이자 유열 선생님을 잇는 저의 은인이 또 한 분 생겼던 때였습니다. 음악 하나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성우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인연.
노랫말에 담긴 여운.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도라를 온다.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즉도 하다마는 춘설이 하 분분하니 필지 말지 하노매라. 가사 매화가의 일부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세 구절은 평양의 매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지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봄에 눈이 오니 매화가 필지 말지 모르겠다는 것을 두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란 해석이 많더군요.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북경가는 역관도 등장하는데 오색당사로 역관을 묶고 그물을 쳐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 마음을 붙잡고 싶다는 이야기에서 임을 붙잡고자 하나 그리하지 못하는 기생의 자기 한탄과 서러움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가사 매화가는 북녘고을 기생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노래라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국악에는 그 시절을 산 이들의 다양한 숨결이 오롯이 숨쉬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노랫말에 담긴 여운, 오늘은 가사 매화가의 여운을 느껴보시죠. 이리로 접점 저리로 접점
한 손 허이는 방주 들고 또 한 손의 물박 들고 흐르는 정수를 들입다 덤성 이리로 살살 저리로 살살 줄랑 줄참 개암을 심으라 심어라 못다 아음 없는 저 다람의 양화 진민진 아쟁 박진희 노래로 매화가 듣고 오셨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다들. 예, 저도 너무너무 여행에 가고 싶은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대첩 승전지인 울둘목을요,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최근에 개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와, 진도군 진도타워와 해남 우수영 관광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라고 하는데요. 전체 1km 중에 600m가 해상으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랍니다. 와, 바다 위를, 와. 역사의 현장에 설치된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에서는 이곳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라 우수영 앞바다 울퉁목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13척으로 외선 133척에 맞서 대승을 거둔 조선 수군 3대 승첩지 중 한 곳이죠. 울둘목은 바다가 운다고 해서 명량이라고 하는 해협인데요. 소용돌이 치는 물살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뭔가 굉장히 웅장해지는 소식이네요.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이 해상 케이블카라는 것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제가 바깥 소식을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가, 와, 어떨까요? 저는 남산 케이블카 정도 타본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면 일요일 오후부터 기분이 또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특히 회사원분들께서는 더 실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사무실에 식물을 놓아두면 좋다고 하네요. 한 연구팀이 사무실 책상 위에 식물 화분을 놓고 놓지 않았을 때 직장인의 맥박을 측정했더니요. 참가자들은 식물이 있을 때 불안감을 덜 느끼고 맥박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거네요. 또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요. 눈을 감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안구건조증에 걸리기가 쉬운데 규칙적으로 녹색 식물을 3분씩 바라보면 눈물막 파괴 시간이 연장돼 안구건조증을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이 인공 눈물 넣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분씩 쉴 수가 있느냐인 건데 아무튼 식물은 미세한 유해 물질도 빨아들이고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니까 다른 것보다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식물을 사무실에 하나씩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작업실에 하나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제 친구들 중에도 식물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싶네요. 친구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엄청 넓은 집은 아닌데도 식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주말마다 식물 이파리도 닦아주고 말도 걸어보고 이러면서 되게 뭔가 치유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일하면서 주말에 저것도 관리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그렇게 햇빛 쬐주고 이파리 닦아주고 이러면서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맛있는 라디오 9월 10일 금요일 2부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끝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날새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봄날은 간다 들으실 거고요. 맛있는 라디오는 내일도 오후 6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 꼭 만나요.